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일입니다. 참 요즘에 상당히 제가 뉴스를 보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느껴요. 정치계에서도 혁신을 한다고 이제 통합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올려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제가 한학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문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통합을 해서 메가톤급 서울특별시를 만들고 경기도 외곽에 둘러싸여 있는 또 위성 도시를 수도권에다가 다시 또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소멸되는 지역을 살리는 그런 기능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도 역술인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하고 역술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그걸 보지도 않은데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은 수도권이 너무 집중 과열화가 되면은 국정 운영에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되고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교통 모든 것이 이제 유불리를 따지면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비해서는 지금에도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옛날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수도권이 비대해져 가지고 그전에는 각 공공단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지방으로 이전해 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느니 하느니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수도권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수도권을 이제 서울특별시를 이제 확장을 하면서 또 그걸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더 낫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제가 한학자잖아요. 그래서 참 뉴스를 보니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혁신을 한다고 이제 혁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단속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말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거. 말단속을 그 당원 전체가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똑같은 그 말을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 중에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이 사람 말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뱃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항상 보고 불쌍하고 참 불쌍하다기보다도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 지지율을 40% 이상 올려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지금 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40% 이상, 45%, 5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 당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온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안 되는 집에 삐짓고 들어가려 하는 게 없습니다. 옛말에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려고 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문제요. 가이드라인이라고 옛날에 하는 것은 40%를 갖다 얘기하는데 40% 이하이면은 아무리 당원들이 있으려고 해도 분당이 되고 분열이 됩니다. 잘 안 되는 곳에서 있으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의 30%대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45% 정도 올라간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만사 해결의 근본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면 됩니다. 내년 4월이 대통령 총선이라고 하지만은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발생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높아지면은 통합이 저절로 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당원들의 말도 통일이 안 되잖아요. 당원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통일이 안 됩니다. 말 조심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원로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그게 이제 통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마당에 통합이 말만 통합하지 통합에 명분도 없고 외연 확장도 참 힘듭니다.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국민들이 그 당을 아주 이렇게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통합을 하지 않아도 당으로 들어옵니다. 당으로 들어와요. 징계하고 사면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잘 안 되는 집안에 옛날에 제가 한학자라고 알잖아. 잘 안 되는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뭐든지 잘 되는 집에 들어가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저도 드라이브를 좋아합니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데 가다 보면은 식당에 줄을 서요. 그래가지고 장사진이라고 하는데 사람 손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도로변까지 줄을 서고 있어요. 저기 뭐야? 이러니 저 식당이 그렇게 잘한다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몰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먹어가자. 한번 식당에 가서 먹어보고 가자.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가 똑같아요. 뭐든지 잘 되면은 몰려듭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통합 혁신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돼요. 아니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그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확장 그 정치 자금을 좀 많이 정치 자금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많이 시중에 풀게 되면은 물가가 많이 뛴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물가가 뛰지만은 그 반면에 플러스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 뭐냐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내년에 총선을 하는데 국민들이 판단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더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정치를 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세계 경기가 다 나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고 이 정도 물가에서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예전보다 물가가 오르고 살긴 어려우니까 이게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총선할 때 완전히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뭐 잘한다는 얘기 아니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가 지금의 그 국가 부도가 나기 직전에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 물가 폭등으로 300% 400%까지 올라간 나라들이 통계상으로 엄청납니다. 그런 나라들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정치가 잘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진실은 뭔지 정확하게 국민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찍어야지. 지금 그 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살기 어렵다.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이게 만일에 내년 총선에서 만일에 집권당이 다시 또 재집권할 수도 있고 다른 당이 또 집권당이 바뀔 수도 나중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국회의원 선거니까 대통령 선거 아니니까 그런 판단이 만일 국회의원 그 의석수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만일에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편을 드는 거 아닙니다. 만일에 지금의 여당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해가지고 다른 대통령이 들어섰다. 그러면은 지금 정권보다 더 살기 어려워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지금의 정권 건전 재정으로 정권을 하는 것이 잘했구나. 다른 대통령이 들어서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부도가 난다 해가지고 물가가 300% 400% 뛰면 어떡하겠어요? 그 전보다 더 나빠지고 그 전에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 전에 그 건전재정 한 것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정치를 했구나. 나는 이게 좋아질 줄 알고 대통령 뽑았는데 도리어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물건 사지 못한다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대통령을 바꾼다 해서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고 잘 산다는 보장이 눈앞에 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 판단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이 뾰족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 어느 정치자들이 유능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집안이 분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주 목적이 키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어서면은 통합을 안 해도 사람들이 저절로 통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사람들도 창당을 못해요. 지금의 집권당이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내가 그 뉴스를 봤는데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니까 노인이 그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항의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의를 해 가지고 체포가 됐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작년에 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수급권에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으로서 타지 못한 사람이 24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옛날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그 수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다 됩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어제 내가 뉴스를 봤는데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4만 명이 기초연금을 타지 못했다.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어제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타다가 못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면은 괜찮은데, 타다가 못하면은 돈이 3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작은 돈도 엄청나게 지장이 옵니다. 왜냐? 이게 지금 불경기 이 상태에서 그동안에 주던 것이 갑자기 딱 끊어지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생활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미리미리 대처를 못 해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봤는데 나는 통장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확한 발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소득 하위 70%를 점차 다운시켜 가지고 소득 하위 50%, 40%까지 기초연금을 좀 더 어려운 사람인데 집중적으로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소득 하위 앞으로 40% 내지 50%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차 소득을 따져서 좀 높은 사람들은 줄이겠다, 이렇게 미리 발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하고 또 서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도 기초연금은 이제 해당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활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해가지고 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탁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노인들 소득 하위 40%, 50%에 맞춰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보다도 어려운 사람한테 지금의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을 주고 주는 게 더 낫다.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답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그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득하위 40%에 지금 현재 소득하위 70%를 기초연금을 주는데 그 반절을 딱 낮춰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두 배로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 노인을 다 주는 게 낫다. 지금의 30만 원인데 20만으로. 30만 원을 더 낮춰가지고 10만 원 깎아가지고 20만 원을 전체 노인한테 다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 소득, 하위 40% 노인이 이제 30만 원씩 받는데, 그걸 앞으로 60만 원 준다고 해도 어렵게 사는 거는 똑같아요. 6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이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으면 최소 18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돼야 기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적게 줘도 아무리 적게 줘도 150만 원을 줘야 혼자 살아도 150만 원 최저 생활비가 150만 원 돼야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하위 70%에서 소득하위 40%로만 주고 30%를 줄인다. 그리고 그 30% 줄 것을 어려운 노인한테 2배를 준다. 2배를 일단 그 해도 지금의 32만 원씩 한데 64만 원 갖다가 살아요? 못 삽니다. 어렵게 사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조금은 혜택은 있겠지만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30% 소득하위 70%에서 30% 소득하위 40%로 낮추면은 소득하위 30%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기초 생활수급권으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의 노인들이 자기가 이제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활하는 노인들도 많거든요. 사실상. 그래요. 지금의 내가 알기로 내 친구도 지금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이제 한 70만 원 벌고 기초연금 32만 원 해가지고 지금 102만 원 갖다가 겨우 생활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노인이 32만 원이 딱 안 나와버리면은 그 70만 원 갖다가 살아요? 앞으로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지금은 현재 70대니까 그나마 취직하고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그러지만 나이 점점 먹으면 몸도 아프고 나이 먹으면 점점 80대 되는 사람을 누가 고용을 하나요? 그러니까 70만 원도 앞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못 받지. 그럼 0이에요. 그럼 완전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라의 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많이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지금의 소득하위 70%였는데 지금의 작년에 타지 못한 사람이 24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67.2%가 지금 소득하위 67%밖에 타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전 그렇게 하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병사 월급을 200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뉴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그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주지 않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지금의 재정적으로 어렵고 경기가 불경기래 가지고 공약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게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3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중에 이제 경기를 봐서 나중에 이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발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돈이 먼저 앞서야 뭐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 빚을 많이 내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40%, 45%, 50%, 60% 이렇게 쫙쫙 올라간다면은 뭐 신당을 창당할 사람도 없고 당을 떠나지도 않고 비판하는 당원들도 줄어들고 모든 만사 해결이 됩니다. 만사 해결이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텔레비를 보고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 유튜브를 보면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전 세계가 다 물가가 비싸요. 우리나라만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살기 어렵고 살기가 팍팍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국민들이 잘 판단을 못하고 뭐 오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만일에 뭐 내년 총선 결과가 뭐 참 새로운 당 뭐 야당이 뭐 엄청난 의석을 왕창하게 많이 밀어줬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나중에 차기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를 할 것이지 좋아지겠지?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하면은 그 기초연금을 줄이고 그 병사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겠는가. 얼마나 급박하면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급박하면은 그 노인 그 기초연금도 작년에 24만 명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달에 32만 원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은 되는데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이 24만 명이나 됐다. 그리고 병사 월급도 지금의 줄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정치를 하는 집권당이 잘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다. 돈이 먼저 앞서고 경기가 잘 돌아가야 하지 어디서 빚을 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상황이 어렵다는 걸 그걸 국민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안 주고 못한다 해가지고 아유 뭐 바꿔 그러면 다음에는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판하다 보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또 나중에 대선에 그러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바꾼다. 그렇게 해보니까 뭐 그전에는 뭐 건전재정이다 뭐 해가지고 별로 돈 안 썼는데 뭐 빚도 많이 내고 펑펑 그냥 확대. 그러니까 나라의 그 정부 예산이 확대 정치 자금으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 해가지고 빵빵하게 터진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도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경기도 부양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든가 집권 여당이 바뀌면은 정책 기조 전환이 완전히 100%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정치 자금도 건전 재정 자금, 정치 자금을 하는 게 아니라 확대 정치 자금으로 빚반, 그다음에 세금반 해가지고 옛날처럼 아주 활발한 정치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활성을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빤듯하게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장기간을 봤을 때 5년, 10년 후에 국가 부도가 나게 생겼다. 물가는 더 올라서 살기 더 힘들다.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선거를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 좋아진다는 생각만, 오직 그 생각만 하면은 착오다. 지금의 건전 대정으로 정부를 이어가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할까. 그때가 더 낫다. 우리가 정말 잘못 판단했다. 이미 떠나간 버스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 그렇지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몇백 프로 올라간 나라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저도 얘기했지만은 어떠한 그 정치를 잘하는 능력자가 나와도 뾰족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는 할 수 없다. 해도 그렇게 해도 금방 빵꾸 나가지고 국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그 중동 지역의 그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하면은 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통합을 해가지고 그 좋은 체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사이가 서로 좋으면서 악의에 가까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경쟁 상대로 우리가 다투어서 우열을 가리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악의, 선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국제관계가 악의 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게 이제 국제관계도 선의 경쟁 관계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교류를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전쟁이 끝나고 하면은 물가도 안정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전처럼 지금 전쟁이 문제에 중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중지가 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그 물가 안정은 바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환경 파괴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마존에 얼마 전에 그 텔레비 나왔습니다. 아마존에 그 물이 아마존에 그 비가 오지 않고 해서 가물어 가지고 아마존의 강바닥이 보인답니다. 그래요. 120년, 1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고 제주도에 비가 안 온다고 그래요. 바싹 말라가지고.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월 달에 기온이 우리가 그 기상 관측상 처음으로 이렇게 11월 늦더위가 생긴다. 아마존 강이 말라서 바닥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마당에 이게 물가 안정이 안 됩니다. 왜냐? 수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곧 가격이 수렴이 돼가지고 가격이 수렴돼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팔고 또 사는 사람은 이제 수요자고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파는 사람은 공급자. 공급하는 사람, 수요하는 사람의 적정
그 밸런스가 맞아서 거기에서 수렴된 이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의 환경 파괴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 지구가 환경 파괴가 되면은 농산물 생산이 제로 상태가 됩니다. 요즘에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환경 파괴로 세계가 공멸한다 이런 얘기는 처음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 단어가.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안 나와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의 공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파괴가 되면은 세계 공멸은 와요. 그게 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정치 안정이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 되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전쟁, 싸우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점점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사기가 점점 심해지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우리가 개국 이래 이렇게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에는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독과점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불경기에도 독차지한다. 독차지해가지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과점 그 이익을 보는 사람, 독과점 시장을 점유하는 사람들은 탕평 정책을 줘서 국민들이나 전 세계가 골고루 먹도록 분배 제도를 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갔다 왔습니다. 여기 경복대학교에서 봤습니다. 10월 28일 10시부터 경복대학교에서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뭐 매년 보는 것은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 나는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응시를 매년마다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얘기해요. 요즘에는 카카오 택시에 가입을 안 하면은 택시 운영이 안 된다.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콜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많이 내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완전히 독과점이다. 완전히 그 시장을 독점한다. 그 얘기입니다. 독점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이익도 독점을 하게 되고,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 선량한 공평한 경쟁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조그마한 그 회사들이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경쟁을 아예 못합니다. 막아버리는 역할도 하는 것이 독과점의 나쁜 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데 하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의 뭐 여당이당 야당이당 이거 편갈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평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파괴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환경 파괴 자연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을 펴도 옛날 100년, 200년 전에 좋은 시절 같은 우리가 상상의 우리가 추억에 남는 그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원자력 폐기물을 갖다가 바닷물에 방류를 해가지고 수산물을 사먹기 찜찜하다. 그런 얘기를 모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환경 파괴가 다 되게 되면은 먹을 곳이 없습니다. 수산물도 농산물도 모든 것이 오염이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옛날에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면은 사람도 살아남기 힘들다. 그게 공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면은 사람도 먹고 사는 음식물도 전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인구가 점점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점점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인구는 점점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전기를 많이 쓰겠다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인건비 비용 대비에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를 자꾸 짓다 보면은 발전소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그다음에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은 일본처럼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파괴돼 가지고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앞으로는 바다의 음식물을 먹지 못할 상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것도 환경 파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 총선, 앞으로 대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국민들이나 국내 국민들이나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떠한 유능한 정치인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전 세계의 국내 정치는 옛날 50년, 100년처럼 풍요로운 저물가 시대, 그 다음에 먹거리가 풍부하고 싸고, 그 다음에 오일 기름값이 너무 싸다. 이런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오기는 힘들다.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 선택돼 가지고 정치를 뽑혀서 선거에서 뽑혀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100년, 200년 전에 그런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환경 파괴가 지금의 정도를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말도 못합니다. 지금에 파괴가 됐습니다. 아마존 강의 물이 전부 다 말라가지고 바닥에 옛날에 1000년, 2000년의 유물들이 지금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글씨 써져 있고, 써져 있고, 바위 돌에. 500년, 1000년 동안 보지 못하던 그런 돌들이 가물어 밑바닥에 물이 다 마르니까 그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적이 텔레비 나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물이 말랐는데 가물어 가지고 바싹 말랐는데 무슨 농산물이 생기나요? 아무리 이제 앞으로 자연에 맡기지 못하는 농산물은 자연으로 이제 생산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공장형 농장이 생긴다고, 대체 농장을 생긴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마침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고 사람도 자연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에 4월에 총선인데 시끌벅적하잖아요. 맨날 텔레비만 켜면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만사가 다 해결된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50% 올라가가지고 국민들이 많은 지지가 오고, 그 다음에 여당의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더 여당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다. 그러면은 그 신당을 창당을 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날파리까지 올라고 난리칩니다. 날파리들은 파리채를 갖다가 오지 못하게 내쫓아도 자꾸 올라고 해요. 그런 형태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 그것은 내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